안녕하세요, 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음 중에 마이크가 꺼져서 음성이 하나도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필자생님 이제 채널에 나간 2편 후기입니다. 그동안 일이 좀 있어가지고 빠르게 업로드 못한 점 죄송합니다. 2편 후기 영상에는 제 온라인 사업 관련한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후기 영상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땐 저도 물론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시작했었고, 집에서 상품 소싱해서 사이트에 등록하고 운 좋게 주문이 들어오면 와이프가 집에서 포장을 해주고 저는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월 1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턴 이걸 전업으로 아예 옮겨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결국은 까이고 엄청 혼만 났었어요. 맨날 혼나요. 관련 내용은 사업일기 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표님 만류로 퇴사는 생각만 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나의 퇴사요.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앞집 이사로 인해서 엉뚱하게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저희 앞집은 이사를 가고 빈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앞집과 저희 집 그 앞에 통로에 많은 짐을 적재를 했었죠. 저희 집은 이미 주방, 베란다, 거실 전부 짐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저의 짐들은 다 복도에 있었는데 앞집이 이사를 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 짐을 다 옮겼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벌써 풀로 차가지고 옮길 데가 없었어요. 기회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와이프에게 말을 해봅니다. 이제 진짜 퇴사해야 한다. 난 저 짐을 옮길 데가 없구나. 그래서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었죠. 그렇게 제 첫 사무실을 얻기로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막상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 막막했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은 올랐지만 마음에 드는 곳들은 전부 월세가 비싸더라고요. 하나 쉬운 일이 없구나 싶었죠. 여러 사무실을 살펴보다가 처음 들어간 곳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이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 사입을 하면 그걸 다 사무실로 옮겨야 하는데 이거 그 계단 몇 개 때문에 짐 옮기는 게 10분이면 될 게 30분은 걸리더라고요. 그때 또 알았죠. 내가 미숙했구나 하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구한 사무실에서 몇 달 일하다가 처음에 이 사무실을 구하고 들어갈 때는 엄청 넓어 보였습니다. 30평대였으니까 저희 집보다 큰 거였죠. 그렇게 넓던 사무실이 점점 작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사입을 더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사입을 망설여지더라고요. 전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입을 멈춰야 하나? 아니면 또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공간이 없어서 사입을 멈추겠다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돈을 안 벌겠다는 말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전 사무실은 3층이었고 같은 건물 1층에 공실이 있어서 원래는 거기를 얻으려고 저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도 말을 했었고요. 1층이 평수가 작긴 했는데 그래도 1층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치만 1층이어서 그런지 세가 엄청 비쌌죠. 근데 그거는 제가 사무실을 구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그 정도 시세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에게 또 한 번 대지가 혼났습니다. 그 가격 주고 그 작은 데를 왜 두고 가냐고. 저는 설득을 했죠. 1층이고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그리고 시세가 다 이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사무실을 더 확장하고 싶은데 라고 와이프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역시 대표여서 그런 걸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무실 계약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 이사라니요. 아직 계약 기간이 엄청 많이 남았었는데 어떻게 이사를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매달 월세를 더 내야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와이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와 대화 끝에 1층 작은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무실로 오게 되었던 거죠. 지금 이사 온 사무실은 그전 30평대와 다르게 70평대 정도 되고요. 1편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사무실에는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 오기로 한 큰 이유, 결정적인 이유죠. 만약
저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이 사무실도 얻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무실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내년에 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자본금을 모은 후에 이사를 가야 할까? 현재도 많은 생각이 교차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얻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어느새 또 사무실 확장을 생각하고 있네요. 처음 온라인 시작은 100% 위탁이었죠. 필자생님 후기 1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부업으로 시작하는 일인데 돈을 어떻게 더 드리겠어요. 실제로는 돈도 없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 돈이 안 된다는 이 말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돈 없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광고비더라고요. 누가 노출이 더 되는가, 누가 더 돈을 많이 써서 상위로 노출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돈이 없었잖아요. 저는 초보고 돈이 있더라도 초보라서 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키워드가 너무 센 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비벼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잘 나가는 키워드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는 제가 비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로 들어갔었죠. 이왕이면 좀 소형, 중형 키워드로 제가 세팅을 해서 그 안에서만 광고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은 이제 작은 소형 키워드로 해서 그 안에서 순위를 올려서 뭐 상위로 올라가는 전략을 썼던 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략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전략을 하게 됐었던 거죠. 지금도 많이 그 방법을 쓰고는 있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그 방법이 많이 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튜버에서 알려줬다 해도 안 보신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4년 후에는 많은 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 비용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만 CPC 광고로 1000만 원 이상 정도 사용했었고 쿠팡도 현재는 2000만 원 정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출이 돼야지 판매가 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광고라는 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광고도 공짜가 아니었던 거죠. 뭐 돈 써서 돈 버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쿠팡에서는 그로스, 윙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반 하고 있는데 그로스에서는 쿠팡에서 실제로 배송을 해주지만 제 상품이 올라갔다 해서 다 잘 팔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무조건 광고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를 안 쓰고 잘 쓰시는 분들은 뭐 남들이 안 파는 거거나 뭐 가격 메리트가 엄청 좋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광고를 한다면 더 많은 판매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랑 쿠팡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맞게 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온라인 시작 전에는 메뉴에 있는 상위 노출되어 있는 이런 물건을 샀었죠. 그게 저를 만든 것 같지만 그냥 제가 물건 사던 대로 똑같이 생각했고 판매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도매매 상품을 가져와서 잘 팔리던 상품이 있었습니다. 공급처에서 판매를 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난리 났네 이거. 왜냐면은 그 도매처 아닌 이상 그 물건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다른 도매매 사이트도 있을까 많이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잘 팔렸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고 도매매에서 상품을 안 준다고 제가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면 저는 나름대로 후기가 100개 이상 쌓여 있었고 하루에 두세 개, 5개 정도는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이었으니까요.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직원분과 대표님과 상의를 했었죠. 역시 사람은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예 저희가 상품을 만들자고, 상품 아예 제작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충 어떻게 하는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저희도 중국에서 물건을 갖고 오지만 그냥 갖고 오지 말고 이번에는 공장과 컨택을 하고 제작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품은 공장 쪽에 얘기해서 에모큐 한 1000개 정도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저는 그 상품은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고 물건만 공급이 된다면 꾸준히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당연히 걱정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위탁과 사입은 70대 30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위탁이 아직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라기보단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물건을 가져와서 제가 잘 팔고 그런 게 맞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처음 시작할 땐 뭘 팔아야 할지, 뭘 등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매매 판매자
1등급 상품을 주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몇 개, 내일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쉽게 1등급 판매자에 있는 상품들을 이유 없이 그냥 다 올려보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좋게 본 상품들은 안 팔리고요. 제가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런 게 있어 하는 상품들이 오히려 더 판매가 되더라는 거죠. 시장조사나 상품조사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날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이 몇 개 없었습니다. 뭐 조건들이 자꾸 붙기 시작하면은 좋은 점도 보이고 나쁜 점도 보이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 아깝다 라는 생각에 상품 등록을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건 될 것 같아 하고 등록을 했는데 팔리지가 않으면 또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이 몇 개 없더라는 거죠. 저는 1등급 판매자에 있는 상품들을 우선은 제 스토어에 많이 올려보고 한번 테스트를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일을 했었고요. 그 전략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 1등급 판매자분 상품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상품들을 몇 개 발견을 하게 됩니다. 1등급 판매자 상품들이 좋은 점은 재고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CS, 쉽게 얘기하면 반품 택배, 분량 이런 부분의 소통이 많이 원활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규모가 꽤 되다 보니까 재고량도 꽤 많이 있었고 직원들도 있다 보니 저희랑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1등급 판매자들은 좋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전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온라인을 해보라고 많은 권유를 했었어요. 실제로는 좀 외로웠거든요. 뭐 영상에서 말했듯 가족, 친구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도 해보라고 많은 권유를 했고, 제가 시작할 때보다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그때도 레드오션이었고요. 하지만 지금도 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온 게 있으니까 아직은 전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채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랑 쿠팡을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오늘의 집, 올해의 집 정도만 추가로 하고 있고요. 전 처음 시작은 다 채널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몇 채널에만 우선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좀 잘 되면 확장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이버랑 쿠팡이었던 거죠. 집중해야 할 채널들은 플랫폼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동시 진행은 좀 어렵다 생각을 했었고, 저에게도 쓸 수 있는 돈은 좀 한정적이었고요. 채널을 늘릴수록 돈은 분산시켜야 합니다. 남들 다 하라고 했는데 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나마 4년 차다 보니 이제 채널을 좀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올해지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상품은 아직 몇 개 올리지 않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신경 쓸수록 매출은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플랫폼이어서 그런지 판매자분들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그게 잘 먹혔을 때는 나름 판매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판매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빨리 더 다른 채널들을 찾아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표를 좀 높게 잡는 편이에요. 목표를 높게 잡을수록 거기까지 가기 위한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올해는 5억 매출이 목표고요. 월 5억. 원래 크게 더 잡았는데요. 너무 큰 것 같아요. 10억 매출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10억이지. 그 5억도 낮은 건 아니니까요. 네, 5억입니다. 월 매출. 3층 정도 되는 제 건물에서 일을 하는 게 또 두 번째 목표고요.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온라인 사업이 아닌 어떤 사업이든 성공하기 어려운데 실패하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앞으로는 채널 수를 늘리는 거랑 상품 커스텀하는 거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온라인 사업하면서 걱정은 매일 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큰 걱정은 그거였더라고요. 남들이 다 파는 걸 저도 중국에서 가져와서 팔고 있는 거고 언제 뺏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거기서 불안이나 걱정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걸 하려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필자생님이 알려주신 커스텀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맨날 보기만 했지만 실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했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안 났다고 해야 할까? 생각이 많았다고 해야 할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컨텐츠 제작, 매번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그 숙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는다? 뭐 등등등의 많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상품 하나 올릴 때랑 똑같은 걱정을 했더라고요. 뭐든 시작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고민할 시간에 실행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막상 유튜브를 시작해 보니까요. 좋더라고요. 좋은 거는 이제 제 이야기를 영상에 올리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다음 편 이야기를 기다려준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드라마를 다음 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약간 뭔가 되게 재밌는 걸 좀 경험하게 됐어요. 걱정은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보다 즐거움이 먼저 오니까 뒤에 걱정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됐고, 그거를 함으로써 누군가 좋아해 준다는 걸 알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야 워낙 얘기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았던 것 같아요.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약간 알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도 조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작년 8월경에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 강의는 제가 온라인 사업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좀 갖고 있던 강의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온라인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온라인을 잘할 수 있을까? 유튜브도 봤지만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도 많이 정보를 수집했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강의였는데요. 그때는 네이버 카페 강의였고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강의를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까지 추가가 돼서 이건 꼭 들어야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생겼던 거죠. 초짜 때는 그 네이버 강의만 들어도 뭔가 이 스마트 스토어에 적용해서 쓰면은 괜찮겠다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 스마트 스토어 강의까지 같이 하니까 안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듣고는 싶었지만 킵을 해놨습니다. 언젠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니 강의비 정도를 낼 수 있을 때라면 꼭 들어야지 하면서요. 2020년 2월에 스토어를 개설하고 2023년 8월에 실제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대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면 뭐 굳이 강의를 들어야겠니?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배우고 성장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금액은 뭐 적은 금액은 아니었고요. 5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을 내고 들었을 때 후회는 하지 않을까? 막 돈을 날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500만 원 강의를 들어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이 과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만 확인하더라도 저에게는 손해보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강의 내용을 막상 들어보니까 괜찮았어요. 저도 처음 듣는 강의였지만 강사님들 열정도 엄청나게 좋았고요. 거기에 모이신 저희 여러 동기분들도 셀러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 분들과 소통하는 내용도 너무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거기서 내주는 미션들이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첫 강의치고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은 그 미션들을 수행을 해야지만 다음 제공해주는 강의를 제가 시청할 수 있었어요. 오프라인 강의지만 온라인에 재시청할 수 있게끔 카페를 만들어 주셨고, 그 카페에서도 레벨업을 했을 때만 제가 들은 강의를 재수강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신 거죠. 저는 그 강의는 죽을 때까지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요.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강의만 듣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알려준 거를 실행을 하고 연습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안 할 법한 것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나서 보면 저를 많이 성장시켰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러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도 얻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엄청난 저에게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 인사이트도 많이 넓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는 다 좋다고 봅니다. 뭐 내용이 꼭 좋아서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하는 행위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만 없다면 어떤 강의든 직접 가서 들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계속 그렇게 강의를 들을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오늘 내일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이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좋은 정보를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움직여야 하고요. 남들에게 좋은,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 노하우를 그냥 얻을 수는 없으니까 강의비를 지불하고 그분이 얻은 그 노하우를 더 빨리 습득을 하는 거죠. 요 근래 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2편 후기 영상이 많이 늦게 업로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로드에 좀 더 신경 써서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편 후기에 비해 2편 후기에는 제 온라인 사업 관련한 이야기 좀 많은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필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람 이야기 관련한 시리즈도 준비 중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